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바로 3월과 4월입니다. 1년 중 가장 건조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기후변화 영향 탓에 봄철 대형 산불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림청도 산불의 안전한 시기가 사라지고 있다며 산불 조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합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연기는 산을 뒤덮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삽시간에 축구장 230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년 중 가장 건조한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이례적인 잦은 강수로 산불 위험이 크지 않았지만 이달 말부터는 날씨 상황이 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고온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데다 대형 산불을 유발하는 양간 지풍이 자주 불기 때문입니다. 산불 위험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도권, 중부 지방 중심으로 산불 위험성이 과거보다 좀 높을 것이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불은 점점 잦아지고 대형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100일 안팎이었던 산불 일수는 2020년대에 들어선 200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주로 동해안에서 나타났던 대형 산불이 내륙에서도 발생하고 특히 최근에는 장마철인 여름에도 산불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안전한 시기가 사라지고 있다며 현행 5월 중순까지인 산불 조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정부가 금값 소리 듣는 사과 가격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 할인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마저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체인과 달리 일률적 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해서 정부의 할인 지원 효과가 미치지 않는 탓인데요. 할인 지원 예산은 부족하고 정부 비축 물량에는 한계가 있고 또 수입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과값 강세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과일 가게에 사과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가져와도 잘 나가지도 않고 안 가져오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정부가 다음 달까지 유통업체 납품 단가와 할인 행사 지원에 모두 519억 원을 투입한다지만 너무 값이 오른 사과를 상인마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구입해봤습니다. 이 주먹만한 사과 한 개가 4,000원이었는데요. 같은 값이면 천혜향 2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요즘 2,000원대에 살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이 2배 넘게 비싼 경우도 있는 건데 정부의 할인 지원 효과가 전통시장에 미치지 않는 탓입니다. 대형 유통체인과 달리 일률적인 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인 지원이라면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정도인 겁니다. 세금 엄청 들여가지고 하는데 물론 그걸로 혜택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골고루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어려운 소비자들도 많잖아요. 정부의 고민도 깊지만 우선은 도매시장의 자체적인 납품 단가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도 사과와 대파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 단가 인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한계가 있는 정부 비축 물량, 그리고 이제 160억 원만 남은 할인 지원 예산은 앞으로 사과값의 강세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협박을 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두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씨의 형수 이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사 단계에서 법정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불법 촬영물에서 황 씨를 제외한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배려로 표현한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안전해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 씨를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해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SNS로 재력가를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촬영물을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가로채기도 한 이 남성. 실제로는 직업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재벌인 척을 했나 봤더니 재벌가를 다룬 영화를 보고 따라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정보를 찾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촬영물을 재판매한 일당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방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곳에 살던 20대 남성 A씨는 SNS에 고가의 외제차와 수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에서 해외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재벌가를 소개해주는 에이전시라며 SNS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이후 에이전시의 소개를 받은 재벌인 척 1인 2역을 하며 한 번 만날 때마다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결이 되면 유명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여럿 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벌가 계정으로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 일부 여성에게는 연인 관계를 맺자며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고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직업이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 가까웠지만 재벌가를 다룬 영화나 온라인 검색을 참고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붙잡아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신체 촬영물을 구매해 재판매한 7명을 추가로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인공지능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AI 규제법은 세계 최초인데요. 가령 최고 위험한 분야로 정해진 의료, 교육 분야 등의 AI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인공지능 규제를 고심 중인 전 세계 다른 국가의 이정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Vote is closed. And it is adopted. Congratulations on this seminal work. 유럽의회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AI 규제법 최종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안된 이후 3년 만입니다. 최종안에는 AI 서비스가 위험할수록 더 많은 의무가 부여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나 교육, 자율주행 등 가장 위험한 분야로 분류된 AI 기술은 개발 시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조항도 추가됐는데 범용 AI 모델 개발자들은 이후에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AI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AI가 생성한 딥페이크 사진이나 동영상, 오디오에는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제시됐습니다. AI 기반의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은 범죄 용의자를 수색할 때 등 일부 사례의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을 뿐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을 어기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The first regulation in the world that is putting a clear path towards a safe and human-centric development of AI. AI 규제법은 다음 달쯤 유럽연합 27개국 장관들의 승인을 거쳐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